자, 우리 시장 1939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주변 변수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 언제쯤 좀 해소가 될까요? 일단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간 계속해서 지속될 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위기 완화와 미국 재정 절벽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이슈가 일단은 넘어감으로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G2로 대표되는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는 모습도 상승세에 일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것이 해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글로벌 펀더멘탈에 따른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반등이 지속된다면은 국내 증시 역시 언제까지나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수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상승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수출과 관련해서는 또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수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이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첫째는 2012년 경제 성장률이 2%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또 2013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3% 미만으로 2%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원화에 대해서 가져오던 매력도가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 2012년 6월부터는 유로존 문제나 아니면 재정 절벽, 부채 한도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글로벌은 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화가 매력을 나타내는 시기였다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원화에 대한 매력도는 점차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세 역시 수출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CPB에서 발표하는 국제 교역량을 보면 물론 절대량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2010년 5월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교역량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반전하는 모습이 2012년 4월로 반전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지금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국내 수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약재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소멸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또 유망하게 꼽고 계신 것이 시정부가 출범한다라는 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과 그리고 부채 한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일단은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역시 내각이 결정되고 나서 내각이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강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구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신정부의 정책성 방향성이 나타나는 시점에 심리적인 변화 역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나 복지 같은 이런 다양한 정책 방향이 있어서 정확한 전망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최근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역에 있어가지고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펼치는 동시에 IT나 신재생 에너지 등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일단 산업과 IT의 컨버전스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경제 추세하고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한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나 추경 같은 강한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 나올 수 있고 신정부 대통령의 취임일이 2월 25일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은 지금부터 나타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주요 판단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마감한 다보스 포럼에서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CEO들이 6%로서 긍정적인 전망이 6%로 16년간의 조사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을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심리 역시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한국 증시의 디커플리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에 따른 우려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국내 경제 역시 이제는 바닥에서 서서히 반등한다면은 펀더멘탈의 회복에 따라 가지고 증시 역시 반등할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정책적 기대감까지 출현해 준다면은 반등인 추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으로 베팅을 한다면 환율과 뱅가드 등 외국인 수급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지난주에 기관들의 일관 순매수 강도가 높은 업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업종을 보면은 경기 회복 초입 구간에서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에 대한 베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업종에 대해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